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누워서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일어나세요. 이게 지금 싸우는 거 잘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잘팟에 대해서 급부상 중인 뷰티 키워드 얼리 슬로우 에이징인데요. 이 오랫동안 뷰티 분야 키워드였던 안티에이징을 뒤로 하고 노화가 오기 전 미리 예방하는 뷰티 케어 방안으로 얼리 에이징과 그리고 노화를 받아들이지만 보다 건강하고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늙어가는 슬로우 에이징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리 슬로우 에이징 이거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과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동안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요즘은 관리들을 너무 잘하셔서 네. 남성분들도 관리를 또 잘하시고 그래서 맞아요. 그 나이대로 안 보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나이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맞아. 저는 아무래도 브랜드도 굉장히 많아졌고 가격대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관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이런 안티에이징 이런 거 하면은 뭐 SK2 뭐 이래서 막 2, 30만 원, 뭐 50만 원대까지 가서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찾았는데 이제는 SNS 광고, 인스타 광고가 잘 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쓸 수 있고 접근성도 쉬워졌고 맞아. 그리고 너무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어린 나이의 친구들도 다 맞아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질 수 없죠. 나이가 있는? 부장님 진심이셨어요. 쌤 이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맞아요. 예, 혹시 앞에 보시면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선물이라기 하기엔 저희가 이제 저녁 시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순수 한 끼라고 말 그대로 막 단백질 쉐이크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냥 말 그대로 저희 선식인데 오.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래서 운동하시지 않으시는 그냥 대중분들도 다 남녀노소 즐기실 수 있는 저희가 좋은 원료로 만들어져 있고요. 오. 씹히는 맛이 좋아요. 네. 그래서 꼭 절지선까지 물을 넣어서 드시면 되고 맛은 이제 카카오랑 서리태랑 그리고 요번에 시즌2에 단호박. 아 단호박. 네, 요게 이제 새로 나왔어요. 이게 찬물에 해도 잘 녹나요? 네, 그럼요. 약간 씹히는 맛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맛을 맛있다. 네, 직접 먹어보고 개발하고 한 50번은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경 쓴 제품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슬로우 에이징으로 좀 노력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저는 하나 있어요. 베개를 원래 제가 높은 걸 베고 자요. 근데 이게 목주름이 생긴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을 돌돌 말아서 여기 보면 여기 뒤에 있잖아요. 목 뒤에만 딱 베고 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이 펴지면서 주름이 없어지는 효과가 관리.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막 진짜 뭐 11자 복근 제 아, 네네. 관점에서는 음.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얼굴이 막 되게 지방이 없어지고 이런 거는 포인트로 안 잡았었는데 네. 이제 얼굴 살이 빠지면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그냥 건강하게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이너 뷰티 신경을 좀 많이 써요. 네, 건강하면은 얼굴이 예뻐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하드하게 운동 안 하고 오히려 순환 위주의 스트레칭 운동 좀 많이 하고 잘 자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위나 장 건강 이런 거 있죠. 네, 안쪽 이런 케어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맞아요. 이제 점점 이제 보여지는 거 말고 이제 나만의 루틴을 찾는 것 같아요. 저는 딱 두 가지를 하는데 우리 다 샤워할 때 머리 감잖아요. 네. 셀프로 두피 관리를 좀 되게 많이 해요. 네. 맞아. 두피 1mm 처진 게 얼굴 뭐 2cm 처진다. 진짜요? 그런 말이 있어서 진짜 알려주셨네. 샴푸할 때 이제 두피 마사지 딱 끝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위로 지그재그로 해서 두피 당기는 스트레칭이 있어서 그거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따뜻한 보이차 맑게 우려서 먹는 거 두 가지를 제가 경락을 받았는데 어깨랑 두피를 음. 진짜 많이 마사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이 풀어져야 얼굴도 예뻐진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원장님은 따로 뭔가 슬로우 에이징에 대한 뭔가 팁이 있다? 있으실까요? 꿀팁! 핸드폰 침대에 누워서 하세요? 네. 네, 저는 핸드폰 절대 누워서 안 해요. 오. 이 목에 근육이 있어요. 우리 이제 레슬링 선수들 보면 이렇게 힘주면 세로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근육들 있죠? 네. 어깨까지 이어져 있는 말 그대로 목의 넓은 근육인데 이게 이제 얼굴 아래쪽이랑
자기 빗장뼈 있죠? 네.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누워서 고개를 들 때 활성화가 되는데 그 근육이 활성화가 되면 얼굴 끌고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얼굴 처지게 하는 대표적인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를 그쵸. 말씀하시죠? 누워서 이렇게 얼굴을 들으려면 그 근육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가 그 얼굴이 처지는 거에 치명타예요. 가만, 그래서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원인이 되거든요. 실제로 병원에서 많은 주사들을 하죠. 네. 그래서 그 목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주사를 하면 홈코치님 같은 거 좀 싫어하죠. 운동량이 떨어지니까. 그쵸. 네. 데드리프트 이런 거. 네, 참 그쵸. 하죠. 모든 힘을 동원하게 되는 능력이 떨어져서 좋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근데 대번 얼굴이 쫙 펴져요. 어. 목에다 주사를 했는데 얼굴이 펴지는 시기거든요. 뭐 꿀팁이라면 누워서 절대로 저 같으면 핸드폰을 안 하겠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누워서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일어나세요. 앉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뜨끔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뭐 요즘에 트렌드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되면서 접근하기 되게 쉬워졌죠.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도 많이 좋아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능성 화장품이나 기능성 식품 이런 제품도 생산하는 공장이 굉장히 좋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그 외국에서 무슨 그러니까 콜라보라고 하죠. 그냥 K뷰티가 유명하니까 이런 기능성 안티에이징 무슨 슬로우 에이징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싶다고 하는데 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 공장을 섭외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파트너를 찾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품도 많고 좋은 원료도 많고 사실 굉장히 이런 거 제품 만들기 좋은 여건입니다. 좋은 상품들이 참 많은데 그때그때 유행하는 거 저도 솔깃솔깃하니까 귀에 팔랑팔랑해서 원칙은 지키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아무 때나 모든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니고 자기 상황에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 뭔지를 좀 알고 하면 좋은데 그런 걸 누가 가이드 해주면 참 도움이 많이 되죠. 자기만의 루틴을 좀 찾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또 알아보고, 그리고 시술도 받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노화 얘기니까 네. 노화라는 게 뭐 20대 노화, 30대 노화는 그 같은 노화지만 캐릭터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30대한테 굉장히 좋은 기능성 화장품이나 이런 거를 20대가 한다고 매칭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하는 게 요령이라면 요령이죠. 그런 거 좀 가이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특별히 뭐 신경 쓴다라기보다도 습관처럼 하는 게 물 많이 마시는 거랑 클렌징을 잘하자.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해야 잘한다라고 말을 하는지.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음. 클렌징 하는 방법은 다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클렌징의 제일 중요한 단계는 마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클렌징 잘 하고 수건으로 닦고 나와도 솜에다가 스킨 묻혀서 얼굴 이렇게 닦아보면 노폐물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솜으로 닦기, 토너. 근데 그걸 제가 고객분들 얼굴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닦아서 하면은 막, 저 좋은 거 바르고 왔어요 해도 얼굴에 먼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폐물 같은 거 하나하나 저는 진짜 깨끗한 상태에서 영향을 주는 게 저는 그걸 습관처럼 항상 하고 있어요. 이 얼리 슬로우 에이징,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운동, 이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 근데 사실 다 알고 계시고 요즘에 가장 핫한 부위예요. 엉덩이? 맞아요. 선생님 정답. 네. 힙. 맞아요. 힙. 힙 엉덩이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긴 해요. 하체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근육이고 물론 뭐 상체로 했을 때는 가슴이나 등 근육도 큰 근육인데 엉덩이 근육도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자식 생활을 많이 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많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네네. 저희가 앉아 있고. 근데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많이 퇴화됐을 때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능력이 우선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 네, 전체적으로 이제 노화를 증발시키죠. 예를 들면 혈당 수치를 조절 못한다 싶으면 뭐 말 그대로 성인병에 걸리기가 십상이고 말 그대로 노출이 쉬우니까 질병을 빨리 가져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엉덩이 중심의 운동이 현대인들한테 가장 좀 중요하기도 하고 굳이 하나만 따지라면은 네, 저는 힙 운동. 힙 운동만 해도 전반적인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네, 건가요? 엉덩이 근육이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거고 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안 쓰는 근육인 거죠. 물론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걷기나 뭐 계단 오르기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을 때는 유지 정도고 이제 몸이 좀 정말 좋아지는 걸 하려면 근육이 좀 괴로워야 돼요. 아. 네, 운동을 하시고 나서 근육통이 좀 있어야 돼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좀 노화가 느려지나요? 네, 근육 1kg당 성인병의 노출이 낮아져요. 아, 네, 진짜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제 너무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 걷기 운동만 했어. 요렇게 이제 오케이 하기에는 사실은 그거는 체력 유지 정도고 이제 거기서 내가 조금 이제 한 달 정도는 체력을 좀 보완하고 심폐가 좋아졌다 싶으면 근력 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이제 접근도가 쉽고 가장 타겟을 할 수 있는 건 좀 엉덩이 운동을 첫 번째, 그다음 이제 상체, 뭐 가슴 등 이렇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엉덩이 운동 진짜 열심히 해야겠어요. 제가 종이 인간이어서 왜 더 빨리 늙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아주 정확한 자세의 스쿼트를 100번 하면 좀 더 젊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쉽게. 네. 여러분 스쿼트 하면서 들으세요. 라고. 네. 부정확한 자세 스쿼트 100번도 못하겠는데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100번이라뇨. 아, 보통 스쿼트 하면은 무릎이 발바닥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에 타겟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릎보다 이 고관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관절에 우리가 손 검지 하나, 볼펜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 볼펜이 들어간다는 느낌. 그리고 포지션은 뭐 처음에는 그냥 10시 10분 정도 10시. 네, 타겟을 주고 무릎은 가볍게 열어서 골반 라인에 힘을 좀 걸어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고관절이 먼저 굴곡될 수 있게 손 하나 네, 요거부터 먼저 접어주고 그 다음 무릎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다리 길이에 맞춰서 굽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올 때 그냥 천천히 마시고 힘쓸 때 내뱉는 숨에 저는 궁금한 게 항상 허리를 어느 정도 펴야 할지 모르겠어서.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그냥 45도 정도인데 이제 대부분 여성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왜곡된 사실이 이렇게 허리를 꺾고 가슴을 펴고 무릎 안 나오게 나다. 이렇게 하면 이제 허리가 과신전이 되고 코어의 힘이 이제 빠지죠. 네. 그래서 대부분 코어를 잡고 고관절 먼저 쓰고 자연스럽게 이제 무릎 관절 쓰고 그 이런 식으로 힘은 가야 돼요.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가요? 힘은요? 네. 힘은 물론 대퇴, 허벅지도 들어가고 햄스트도 들어가지만 이 스쿼트를 정확하게 하시면 엉덩이에도 이제 들어가고 네. 스쿼트는 사실 하체 운동이라기보다는 전신 운동이긴 합니다. 아니, 저걸 하는데 목소리도 안 떨리고 이게 굉장히 쉽게 하는데 네. 머릿속으로 저게 목소리 내면서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이 왜 상상이 되는지 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다음에 한 번씩 제가 자세를 잡아드릴게요. 네. 수진쌤은 따로 뭔가 얼리슬로우 이쪽으로 하는 마사지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두피 마사지 있잖아요. 특히 이제 관리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두피. 그래서 요즘 이제 좀 핫한 스파들 보면 두피 리프팅 먼저 관리하고, 그러니까 얼굴 안면 근육 45개, 뭐 50개 정도를 싹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안면 리프팅 관련된 이제 그 붉은 테라피? 예, 얼굴, 옛날에는 얼굴 경락이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속근육까지 잡는다. 해가지고 꾸준히 과한 거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주는 거 추천드려요. 이 얼리슬로우는 몸이나 얼굴이나 다 근육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두피 마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TV 보면서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마사지? 머리 헝클어질 수도 있는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잡고 네. 살짝 돌려서 살짝 뜯어야 돼요. 위로 살짝 뜯으면은 이게 이게 지금 싸우는 거 주제가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영어로 뜯는다고 하는데 이제 근육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뒷목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 관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수리 100회까지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집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번 위로 또 그 위로 한번 또 그 위로 한번 근데 이제 그냥 머릿결에 두는 게 아니라 두피에 손가락을 넣어야 돼요. 넣어서 위로. 그러면 우리 두피가 말랑말랑해서 올라가거든요. 잠깐 했는데 머리가 맑아지네요.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진짜 머리에 모든 근육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이제 배우분들이라든지 모델분들은 촬영 3일 전에 오셔서 꼭 두피 리프팅 하고 가세요. 네. 한 거랑 안 한 거 차이가 커서. 그냥 뭐 TV 보거나 유튜브 볼 때도 그냥 막 계속 머리 만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소희쌤은 따로 뭔가 얼리슬로우 관련해서 노화가 덜 되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뭐 헤어 이런 게 있을까요? 노화가
덜 돼 보이는 거는 사실 동안 저번 메이크업. 시간에 말했던 그러니까 약간 애교살 약간 요런 동안 메이크업 이제 그런 건데 네. 그런 거 말고 노화를 방지를 하려면은요 선크림을 아. 잘 발라주셔야 돼요. 피부 제일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음. 자외선이거든요. 혹시 궁금한 게 뭐 밤이어도 발라야 되는 거예요? 밤에도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피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전에는 굳이 안 발라도 되는 게 그게 유분기가 있어서 사실 또 피지 형성이나 이런 게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때는 그냥 흔히 말하는 진짜 고영양 크림 있잖아요. 전 그런 건 아침에 바르라고는 안 하거든요. 특히 메이크업 잘 먹고 싶으신 분들이 영양 크림 이런 거를 메이크업 받기 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떡칠을 해서 오시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왜 제가 베이스 하면은 1시간 안에 베이스가 다 날라가 있을까요? 기초를 이렇게 발라서 당연히 베이스가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그래서 유분기가 예, 많아서. 그런 음. 화장품들은 자기 직전에 피부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발라주시는 게 좋고 이제 낮에는 가벼운 스킨 로션이랑 선크림 바르고 선크림 아까 목주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랑 몸에도 잘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노화에도 그런데 기미 주근깨도 태양을 많이 보면은 생기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요소거든요. 눈가 주름은 사실 그 혼주분들이 제일 많이 커버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주름은 컨실러로 커버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일시적인 효과고 내가 메이크업 수정이 잘 한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경 쓰면서 하면은 좋은데 보통 메이크업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거울 24시간 내내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름 부분은 그냥 최대한 제일 얇게 베이스 해주시는 게 좋고 주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컨실러로 커버를 하면은 주름이잖아요. 살이 겹쳐지잖아요. 어쨌든 그 부위는 꼭 이렇게 끼게 돼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가리겠다고 더 얹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악순환이 일어나고 저는 그래서 이제 면봉 같은 걸로 이제 살살살 지우거나 막 다크서클이나 이런 게 심한 편은 아니라서 제 얼굴에 만약에 꼈을 때는 그냥 제가 그냥 제 손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데는 사실 애교살 그림자도 주는 부위인데 이거에서 조금 지워진다고 막 베이스가 벗겨져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크림이 굉장히 영양이 높은 거라서 아이크림 자체를 피부 전체에 바르면은 정말 그렇지만 비싸서 그렇게 못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뭐 피부에 당연히 효과는 안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리고 군인분들은 위장 크림 이런 것 때문에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챙겨서 보내주는 거일 거예요. 지금 없으신 분들은 지금. 그리고 메이크업 중에서도 좀 저는 어려 보이려고 하는 팁이 있는데 요즘 콧등까지 이렇게 블러셔를 하는 거예요. 원래 보통 여기만 블러셔를 하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하면은 좀 더 여기가 짧아지면서 맞아요. 얼굴이 동글동글해 보이니까 더 어려 보인다 하더라고요. 직접 메이크업 하셨다고 해서 놀랐어요. 네, 너무 제가 했습니다. 주민해주세요. 전문가의 관점에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전 샵에서 받고 온 줄 알았는데? 잘했죠, 오. 잘했죠. 속눈썹도 직접 이거 연장 있어요. 잘했어. 혹시 원장님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얼리 슬로우에 관련된 시술들이 좀 있을까요? 모든 얘기는요. 홈케어, 그다음에 관리실 단위, 병원 단위가 강도와 레벨이 다른 거지 원리가 크게 어긋나거나 다르진 않아요. 20대, 자 20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20대한테 뭐가 제일 도움이 되느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기능성 화장품을 권하느니 제일 중요한 건 선크림이 맞고요. 20대는 되돌릴 수가 없는 시기인데 20대 초반에 이런 걸 보통 일반 학생들이 잘 알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때는 건강이 좋은 줄 알고 야외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굉장히 손상을 많이 줬던 시기이거든요.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좀,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알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대부분. 다 똑같이 선크림이 제일 그쵸. 중요하다고 말씀해 20대는 선크림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뭐 눈가에 주름에는 이제 제일 좋은 게 역시 보톡스거든요. 그러면 보톡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톡스. 네. 왜냐면 이게 스타트인 거고 다른 많은 제품으로 절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주름이라는 게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게 어떤 깊어지기 시작하기 전에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악순물이 떨어지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그런
표정 근육들이 약해졌다가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 버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본인이 금전적인 여유도 되게 많고 관리 뭔가 이런 관심도 많아서 병원에서 꾸준히 남이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의 관리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모두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화장품이 제일 좋고요. 일단 케어는 항상 수분량, 얼마나 깨끗한지, 외부 자극을 피하는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직접 자극하는 거, 움직이는 거, 표정 짓는 게 자극일 거고, 간접적인 건 이제 빗자극인 거라서요. 선블록 이런 치료들이 유효하겠죠. 그리고 수분은 굉장히 좋은 게 많죠. 수분 크림부터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상품을 쓰셔도 충분히 자기 효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나이인 저한테도 기능성 화장품하고 수분 크림하고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수분 크림 씁니다. 네, 기능성 화장품은 그 수분이 있을 때 그 다음을 나가는 거지 수분이 없는데 기능성이 들어오면 오히려 나빠져요. 관리실 단위에서라도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들을 좀 익히는 게 좋아요. 혹시 30대는 좀 그래도 금전적인 여유도 좀 생기고 내가 이제 얼굴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것 중에 이제 추천해 주시는 시술이 있을까요? 자, 이제 30대가 되면요. 탄력이 떨어지는 콜라겐 양이 결국은 모든 걸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인대들도 약해지고 피부도 약해지고 콜라겐이 줄어드니까 피부도 얇아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화장품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시술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가장 대중적인 게 어떤 물광 주사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네. 결국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피부에 원래 있는 성분이고 그게 수분량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물광주사는 보통 맞으면 며칠 뒤부터 어떤 효과를 좀 내게 하죠? 이게 보통 일주 정도 수분이 충전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차피 씻을 때 붓기나 멍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때문에 구별이 잘 안 가지만 그 히알루론산 성분에 이제 수분이 달라붙어서 둘러싸면서 수분량이 유지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액체로 된 액상 제품들도 있고 훨씬 좀 피부 친화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 주입한 것들은 결국 한 달 안에 다 소진이 됩니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시술 주기를 좀 자주 가져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실제 손상이 있다. 재생이 필요하다면 이제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이제 가장 대중화된 제품, 리쥬란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특허가 풀려서요. 스킨 부스터라고 불리우는 제품들 뭐 말씀하신 연어주사 성분 뭐 리쥬란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리쥬란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런 제품들이 이제 실제로 재생이 필요할 때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개념이고요. 결국에는 원초적인 걸로 뭐 땡겨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 수분이나 영양분을 줘서 좋아지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가 평소의 습관이 중요하겠네요. 영양분이 있어야 재생 신호가 가도 재생을 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시술 중에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가장 최상위권 시술들이 있어요. 뭐 물, 네. 써, 아, 지 네. 이런 시술들의 원리는 이제 초음파 고주파 시술인데 굉장히 좋은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시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수분량과 영양분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를 했는데 오히려 주름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오히려 주름이 늘고 더 피부가 그 힘을 잃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의 상당수는 그렇게 자극을 잔뜩 줬는데 그 자극을 뒷받침해줄 영양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자극을 주니까 다 빨아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갈돼서 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이 왔다고 하면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의 시술이 굉장히 잘 됐구나. 왜냐면 신호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뒷받침해줄 수분과 영양분이 못 따라오고 있구나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좋다고 그냥 한 방에 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빌드업이라는 건데 항상 1번은 수분량, 2번은 영양분, 3번은 적절한 자극이에요. 제가 경락을 받았었을 때 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하고 엄청 뭔가 살이 이 앞쪽으로 모이면서 동안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좀 늙어지는 것도 방지되는 어. 그런 느낌도 있고. 네. 혹시 이거를 집에서도 좀 할 수 있나요? 제가 저번에는 가위로 이렇게 올리는 걸 리프팅을 맞아요. 알려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먹을 접으시겠어요? 주먹을 쥐시면 검지 중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저는 턱을 껴서 이 위로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골이라 하죠. 광대. 음. 이거를 올려서 껴서 위로 올리기도 하고, 우리 눈동자 바로 아래쪽 가운데 볼터치 하는데, 여기 아래를 저는 꾹 눌러요. 눌러서, 실제로 우리가 뭐 지방이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리프팅이 처진 모습인데, 이걸 계속 살 안쪽으로 일시적으로 좀, 뼈 안쪽으로 사이 빈 공간에 넣어줘서, 한 3일 정도 유지되는 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여기 아래 하관이랑 중안부랑 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혹시 홈케어 디바이스 같은 걸로 하는 거는 좀 효과가 좀 있나요? 저는 집에서는 이제 간단한 뭐 앰플 침투하는 초음파만 추천드리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이 원장님한테 가는 추천드립니다. 네. 홈케어랑 그 뭐 마사지나 이런 샵에 가서 받는 관리랑 이걸 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은지. 무조건 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어디 한 군데만 의존하면 예를 들면 이제 헬스도 똑같잖아요. 이제 뭐 집에 헬스장 가서 PT 일주일에 2번 받아서 미라클하게 살 빼는 게 아니라 이제 헬스장에서도 이제 제대로 PT를 받고 그걸 집에서 아니면 셀프로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우리 얼굴도 이제 스파에 와서 에스테틱에 와서 이제 제대로 받고 근데 저는 저희 고객님들한테 제 매니저니까 저희 영상이 있어요. 이제 한 집에서 홈케어 10분 영상.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필라테스 밴드라고 해서 내가 셀프로 밴드를 해서 교정을 해두고 뭐 10분 정도 있다가 메이크업을 하는 걸 추천드리기도 하고 일단 그때 경락을 받았는데 살이 차오르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는 네, 것 맞아요. 자체가 이제 우리가 25살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력에서 살이 그냥 전 아래로 내려온 거를 일시적으로 그냥 케어 마사지로 잠깐 올려. 그럼 관리랑 그리고 집에서 홈케어 이거 두 개 같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거랑 병원이랑. 그러면 혹시 그 탄력 밴드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효과가 정말 있나요? 사실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차고 다니는데 맞아. 가장 중요한 건 3일 전에 먹지 말란 거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매콤한 거를 뭐 먹었다. 떡볶이나 닭발 같은 거를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먹고 네, 저 붓기 그러고 빼주는 붓기 용이구나. 빼려고 먹고 저는 그러고 진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호박즙 3개 뜯어서 먹고 저는 안 하는 거보다 하는 게 효과가 있긴 했어요. 이미 노화가 시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40, 50대는 어떤 시술을 받는 게 좋은지. 완전히 두 가지겠죠? 그래도 노화는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겠느냐. 그리고 아니면 이미 노화된 거를 뭔가 어떤 식으로 따라잡겠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40대, 50대면 아무리 관리가 잘 돼 있어도 수술의 영역에서 줄 수 있는 그 변화량을 시술이 따라오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상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흔히 뭐 눈가 주변에 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수술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 처음 스타트가 이루어지는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료할 때 자주 쓰는 말인데요. 원래부터 안 예뻤던 사람은 있지만 원래부터 어리지 않았던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상실감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수술의 용기를 못 내던 분도 그 나이 때 되면 오히려 좀 적극적이신 분도 많고요. 병원 처음 왔다고 하시기엔 너무나 적극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적극적이신 분이 왜 샵에서 케어도 받지 않으시고 피부 시술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있다가 이제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나누게 되는데 수술의 영역이 본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나이가 그 나이고요. 그다음에 시술의 영역이 왔을 때는 굉장히 침습적인 시술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화의 1번은 볼륨이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소실된 게 뭐냐면 탄력과 볼륨의 이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가 많아서요. 간단한 시술에서는 볼륨을 넣는 시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필러나 이런 시술들이 가장 간단하게 시술이 되는 방식이고, 근데 그 볼륨을 그냥 넣으면 탄력이 못 받아주면 쳐져버리죠. 그러니까 그 볼륨을 감당할 수 있는 탄력을 만들어주는 시술을 해요. 수술도 그 볼륨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들어주기 위한 수술인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과 탄력의 밸런스를 잡는 식의 시술과 수술들을 40대, 50대 갈수록 점점 많이 하게 되죠.
네, 오늘 이렇게 얼리 그리고 슬로우 에이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부터라도 수분도 좀 충족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선크림도 발라줘야 될 것 같고 엉덩이도 또 신경 써서 근육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다님 나이 때는 붓기가 적이에요. 아, 붓기. 왜냐면 부으면 조직이 불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 헐거워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살이 쪘다 빠졌다. 지금은 시간이 안 가겠지만 이제 20대 후반 30대로 오면 살이 쪘다 빠지면 확 나이가 드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뭐 밴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게 원리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부은 다음에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붓기 전에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붓기 전에 오히려 붓기 전에. 관리를 내가 오늘 부을 것 같다 싶으면 그런 게 이제 많이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떡볶이를 먹기 전에 아, 그런 밴드 이용하면 아 이거는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밴드를 하고 떡볶이를 먹자. 뭐 이런 느낌. 입이 열릴까요? 전에. 네. 네. 여러분도 이제 좀 일상 관리도 하시면서 시술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운동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리 슬로우 이제 뷰티 트렌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뷰티캐스트 김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